엄마, 저희들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생신 축하드려요.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었는데 왜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지금 돈 자랑하는 거냐? 너 돈 잘 번다고? 네? 그게 아니라 어머니 생신이시니까 괜찮은 식당에서 분위기 내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그러니까 난 평소에 그런데 못 가봤으니까 생일날이라도 가봐라 그런 소리 아니냐. 너는 오자마자 어째 그렇게 빈정상하는 소리라니? 그 뜻이 정말 아닌데. 당신이 말 실수했네. 엄마 입장에선 그런 소리로 들릴 법도 하지. 그리고 엄마는 바깥 음식 안 좋아해. 집에서 해먹는 음식 좋아하지. 그걸 여태 몰라? 그러니까 말이다. 시어머니한텐 관심이 없는 거지. 왜 대기업 다니면 시어머니 입맛 따윈 안중에 없어도 되는 거니?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전 그저 더 잘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됐다, 됐어. 얼른 부엌에 가서 밥 차려라. 밥이요? 그럼 내 생일상을 내가 차리리? 다른 친구들은 죄다 며느리가 생신상 차려준다고 하는데 넌 어떻게 한 번을 차려주질 않니? 꼭 이렇게 말을 해야 알아. 내가 장은 대충 받았으니까 얼른 한번 내어봐. 아유,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이거 원.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요. 저희도 집에서 밥 먹을 일이 거의 없어서 요리 안 한 지가 꽤 됐는데.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아예 생신상 차려달라고 말까지 하는데 넌 대체 시어머니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그리고 집에서 밥을 거의 안 해먹는다고? 그럼 우리 승호는 아침밥도 못 얻어먹고 회사 가는 거냐? 너 아무리 남편이 네 회사 하청 직원이라 해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다. 네가 좋다고 결혼해놓고 이따위로 대우를 해 감히? 엄마 그만하세요. 화내봤자 뭐 하겠어요.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당신은 그냥 가서 밥상이나 차려. 요리를 잘 못하든 잘하든 정성이 중요한 거 아니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원하는데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요새는 유튜브에 요리 방법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해볼 생각이 아예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런 태도로 나오는 거 아니야? 아휴, 직업이 너무 찰난 며느린 힘들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그게 아니라 어머니 생신인데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혹여나 망칠까봐 그렇죠.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해볼게요. 당신도 옆에서 재료 손질 좀 도와줘. 나 혼자 하려면 한 세월이야. 어딜 내 아들을 시켜? 시키는 폼을 보아하니 집에서도 엄청 시켜겠구만. 너 혼자 다 해라. 난 우리 아들 고생하는 거 죽어도 못 본다. 승우 나는 피곤했을 텐데 방에 들어가서 잠이라도 자든지. 그럴게요. 그럼 수고해. 여보. 1시간 후. 무슨 밥이 이렇게 윤기가 하나도 없어. 미역국은 왜 이리 짜고. 그리고 반찬이 이게 다니. 겨우 불고기에 나물 몇 가지야? 누가 봐도 하기 싫은 티 팍팍 낸 밥상이네. 시간이 부족해서요. 어머니도 시장하시다고 말씀하시고 해서 많이는 못했어요. 제가 다음엔 요리 잘 배워서 더 잘 차려드릴게요. 그래도 신경을 좀 쓰지. 이게 뭐야, 모처럼 만든 엄마 생신인데. 나도 갑작스럽게 준비한 거라 그렇지. 어머니, 이건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한번 열어보세요. 뭐길래 그러니? 가디건이네. 네, 캐시미어 소재라서 엄청 부드러울 거예요. 어머니가 또 연분홍색이 잘 받으시잖아요. 한번 입어보실래요? 됐다. 이거 영수증 어딨니? 네? 영수증이요? 가디건이 마음에 안 드세요? 지금 나한테 돈 자랑하러 온 거잖아. 틀림없이 몇십만 원 하는 옷일 텐데 비싼 옷 입고 너한테 잘 보이라 이 말 아냐? 어머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세요. 전 정말 순수하게 어머니한테 이 옷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런 건데. 그리고 남편도 같이 골랐어요. 그치 여보? 그래도 엄마가 부담 느낄만 하지. 엄마, 좀 부담스러우시면 영수증 갖다 드릴게요. 환불하시고 엄마 취향에 맞는 걸로 사세요. 그래, 아무래도 그게 좋겠다. 가디건 이거 동대문 시장에서 몇만 원이면 똑같은 걸로 살 수 있다. 너 돈 좀 번다고 그렇게 돈 물 쓰듯 펑펑 쓰면 말이다. 볼로 가는 거 시간 문제야. 알뜰하게 좀 살아라. 네가 평생 대기업에 붙어 있을 줄 알아.
애 낳고 하다 보면 금방 관두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잘난 척 좀 그만해. 꼴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엄마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 당신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엄마, 일단 식사하세요. 다음엔 더 잘 챙겨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1시간 후, 집. 요새 당신 너무한 거 알아? 예전엔 어머니랑 나랑 갈등 있어도 중간에서 내 편도 센스 있게 잘 들어주고 하더니 이제 아예 어머니 편에 섰더라. 대체 왜 그래? 난 어머니 잘 챙겨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어머님 매번 그걸 안 좋게 보시고 당신까지 덩달아 말을 덧붙이니까 이제 어머니 뵈러 갈 때면 그 전날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그거야. 처음엔 당신이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 거고 이제 우리 결혼한 지가 3년이 넘었어. 그 정도면 알아서 우리 엄마 성격 파악해서 잘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식당이나 옷에 돈 많이 쓰는 거 싫어해. 그거 뻔히 알면서 해드리는 건 엄마 말대로 돈 자랑하는 거밖에 더 돼. 이래서 내가 백화점에서 굳이 옷 살 필요는 없다고 했잖아. 에이, 그래도 어머니 생신 선물인데 정말 어머니 말대로 동대문 시장 그런 데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시장도 다른 친구들도 게다가 시부모님 생신 때 좋은 식당 예약해서 대접해드리고 해서 별 생각 없이 해드린 거라고. 오히려 갑자기 생일상 차리라 해서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데. 나 요리 어려워하는 거 당신도 알면서 꼭 그렇게 요리해보라고 등 떠밀어야겠어? 이럴 땐 당신이 나서서 어머니 설득하든가 해야지. 결국엔 생신상도 부실하게 차려준 며느리가 됐잖아. 왜 맨날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알아서 잘하면 되잖아. 내가 언제까지 중간에서 나서줘야 돼. 나도 우리 집 간만에 오는데 좀 편하게 있고 싶어. 너도 장모님 댁 가면 편하게 드러누워 있으면서 난 그러면 안 되냐? 왜? 내가 당신 회사 하청 직원이라 편하게 있는 꼴을 못 보겠어? 그럼 막 부당하다고 느껴?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요즘 부쩍 그런 소리를 왜 해? 어머닌 결혼하자마자 그런 소리 계속 하시더니 당신도 요즘 어머니처럼 말하고 있는 거 알아? 내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말한 적 있어? 난 당신이 어떤 회사를 다니던 상관이 없어. 그저 당신 자체가 좋아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한 거라고. 근데 왜 자꾸 그런 소리라는 거야? 말을 안 해도 느껴지는 게 있지. 나도 처음엔 엄마가 왜 저런 소리 자꾸 하실까 싶었거든. 근데 당신이랑 살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많더라. 엄마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이제 이해가 돼. 대체 뭐가 느껴진다는 거야? 난 연애 때처럼 당신만 보고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이 사실은 그 사람이 평소에 생각한 거라고 하잖아. 당신도 그럴 때가 많아. 그러니 난 억울하지. 당신이 나 좋다고 해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한 건데 이제 와서 중소기업 다닌다고 꼽주는 거잖아. 그렇다고 내가 지금 당장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언제 꼽을 줬다고 그래?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해봐. 그럼 내가 고치든가 할게. 하도 많아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어. 그리고 잘못을 한 당신이 스스로 생각해서 고쳐야지.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얘기해줘야 돼? 안 그래도 당신 때문에 빈정이 계속 상하고 있는데. 차라리 나한테 그러는 건 괜찮다 쳐. 적어도 우리 엄마는 건드리지 말아야지. 엄마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당신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 엄마 심기를 건드려. 아니 대체 내가 언제 심기를 건드렸단 거야? 난 어머니께 늘 잘해드리려고 노력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을 말하라니까? 그래야 나도 납득을 할 거 아니야. 내 입장에선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자꾸 부정당하고 비난당하니까 이제 나도 지쳐. 무슨 노력을 어떻게 더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냥 그럼 내가 대기업을 관두면 되는 거야? 그럼 되는 거냐고. 그런 식으로 비꼬지 마. 이봐. 뭐가 문제라고 말을 하면 수긍할 기미도 없이 바로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만 하잖아. 당신은 이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니까. 됐다. 무슨 말을 하냐. 어차피 답도 안 나오는 거. 나 먼저 들어가 잘게. 말하다 말고 어디가. 이제껏 뭐가 문제라고 말을 해준 적이 없다니까. 나도 이 문제 얼른 개선하고 싶다고. 제발 사람 좀 답답하게 만들지 좀 마. 답답한 건 나랑 엄마지. 너 똑똑하잖아. 스스로 생각을 좀 해봐. 대기업까지 갔을 정도면 이 정도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먼저 들어간다. 대체 왜 저러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제대로 알려주기라도 하든가. 맨날 두루뭉술하게 말해놓고는 무조건 내가 잘못해서 기분 나빴다 하는데 대체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야? 아, 힘들어 죽겠네. 안 그래도 회사 일도 많아서 힘든데. 일주일 후 회사. 윤지 씨, 오늘 하청 직원들이랑 미팅 있는 거 알지? 아, 맞다. 거기에 남편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 네, 맞아요. 거의 사내 커플이나 다름없네. 좋겠다. 오늘 하청이사 쪽에서 우리 이번에 진행시킬 프로젝트에 대해서 PPT 자료 준비해왔다고 하니까 그거 보고 문제되는 거 있으면 짚어주고 하면 될 것 같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건인 거 알지? 이거 남편 회사라고 봐주면 안 돼. 뭐 윤지 씨 성격에 그럴 것 같진 않지만 혹시나 염려돼서 말하는 거야. 이쪽이 워낙 실수가 좀 많잖아. 팀장님 말이 만약 이번에도 실수가 나오면 계약을 끊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엔 실수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윤지 씨도 신경 좀 썼으면 좋겠어. 아, 네, 그럴게요.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윤지 씨야 워낙 일에 있어서는 완벽하니까. 근데 요즘 얼굴이 부쩍 안 좋은 것 같은데. 많이 피곤해? 일이 좀 많긴 하지. 팀장님도 계속 쪼아대고. 아무래도 일이 좀 급하게 밀려오는 것들이 많아서 힘들긴 하네요. 요새 부쩍 체력도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영양제 같은 건 챙겨 먹고 있어? 정 안 좋으면 한의원 가서 약이라도 지어와. 요 앞에 있는 한의원 되게 좋더라. 네, 감사해요. 아무래도 그래야겠어요. 그래도 다음 주면 설날이니까 좀만 참자. 들어보니까 보너스도 꽤 나온다고 하더라. 다들 그것만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회사 사정이 좋아져서 다행이에요. 아, 우리 덕분이지.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압박했어. 그것 때문에 퇴사한다고 하는 사람도 몇 있었는데. 암튼 버텨내느라 고생한 거야, 우리. 내 정신 좀 봐. 나 이제 미팅 있거든? 이따 회의할 때 봐.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2시간 후 회의실. 윤지 씨, PPT 내용 잘 들었지? 팀장님 표정도 별로 안 좋고 내가 보기에도 부실한 게 좀 보여. 윤지 씨가 담당자니까 부족한 거 잘 채울 수 있도록 어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대로라면 절대 안 돼. 보니까 남편분이 담당자인 것 같으니까 윤지 씨가 말을 좀 잘해봐. 네, 그럴게요. 저 그럼 얘기 좀 더 나누다 갈게요. 그래, 수고해. 고생 많았어. 뭘. 근데 사람들 표정 안 좋던데. 내용에 뭐 문제라도 있어? 사실은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아. 저번에 우리가 전달한 피드백도 반영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고. PPT 군데군데 과장된 표현이나 비약이 심한 부분도 있어. 다시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피드백 아예 정리해서 오늘 안에 보내놓을게. 그럼 그거 갖고 다시 수정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이번 프로젝트 되게 중요한 거라 조금만 차질이 있어도 치명적이거든. 그니까 힘들겠지만 신경 좀 더 써줘.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 이것 때문에 나도 거의 밤새우다시피 일했는데. 괜히 꼬투리 잡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걸로 꼬투리를 왜 잡아? 엄연히 일인데. 아니, 내가 봤을 땐 그렇게까지 혹평을 들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하는 말이지. 그냥 요새 우리 사이 안 좋다고 이러는 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당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같이 일 못해. 우리 연애할 때도 이렇게 업무적으로 만나더라도 서로 얼굴 붉힐 일 없게 일은 아예 분리하자고 약속했잖아. 근데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계약 끊겠다고 지금 협박하는 거야? 알아서 똑바로 하라고? 예. 대기업 직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청 직원 나부랭이는 그 뜻을 받들어야죠. 피드백 얼른 보내주세요. 아주 싹 다 바꿔 버릴 테니까. 말투가 그게 뭐야?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렇게 비꼬는 거야? 업무적으로 부족한 거 있으면 말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한다고 하잖아. 피드백이나 얼른 빨리 보내줘. 솔직히 대기업 직원들 하는 거 보면 엄청 갑질 심한 거 알지? 우리한테 일 남길 땐 뒤안도 빡세게 잡고 그 와중에 완벽하길 바라는데 지네들이 우리한테 뭐 전달을 된 아주 세월어 내월어라니깐. 솔직히 지들이 대기업 사장도 아니고 그냥 직원 나부랭이일 뿐인데 그렇게 갑질하는 거 보면 우습다니까. 여보, 이건 갑질이 아니라
협력 관계에서 당연히 주고받아야 할 업무 내용이야.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말을 나한테 한다고 좋을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신한테 갑질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걸 몰라서 물어. 솔직히 직장에서는 갑을 건 게 맞잖아. 아까 신나서 지적할 거 얘기하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래서 집에서도 그렇게 갑이 위치해 있으려고 하는 거야? 당신이 이래서 나랑 엄마를 빈정상하게 하는 거야. 좀 알아라 제발. 내가 대체 뭘 했다고? 너 그런 식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가 안 통하는 거야. 난 뒤에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 피드백 얼른 정리해서 보내줘. 나도 이 일만 하는 게 아니거든. 간다. 아휴, 점점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정말 내가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아랫사람 대하듯 대하고 있는 건가? 답답해 죽겠네 정말. 이틀 후 전화. 엄마. 윤지야. 아빠. 좀 바쁘긴 하네. 그래도 잠깐 통화할 시간은 있어. 무슨 일이야? 아니, 세탁기가 며칠째 계속 고장이네. 수리기사 불러도 지금 예약이 한참 밀렸다고 일주일 뒤에나 올 수 있대. 그전까지 빨래를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생각해보니 세탁기 바꾼 지도 꽤 오래됐더라고. 그래서 이참에 하나 새로 살까 하는데 뭐가 괜찮은지 모르겠어서. 그래도 우리 딸이 가전 쪽 대기업 다니니까 무슨 제품이 좋은지 잘 알 것 같아서 혹시 추천해줄 만한 상품이 있을까? 아, 세탁기가 말썽이구나. 하긴 그 세탁기 쓴 지 한 10년 됐지? 나 입사하자마자 직원가 할인으로 산 거니까. 엄마, 그러지 말고 내가 그냥 하나 사서 집에 보낼게. 아유, 아니야. 엄마 돈 있어. 그냥 상품만 추천해줘. 아니야. 이번에 명절 보너스가 꽤 잘 나와서 그 정도 사줄 수 있어. 내가 괜찮은 걸로 해서 보낼게. 배송 일정 잡히면 그때 따로 문자할게. 보너스 나왔으면 너 이쁜 옷이라도 한 벌 사지. 아님, 요즘엔 기타 안 쳐? 예전엔 여윳돈 생기면 기타부터 샀잖아. 밴드까지 하면서 열심히 하더니만 요즘엔 통 안 하는 것 같네. 너 기타 칠 때 스트레스도 제일 잘 풀리고 기분 좋아진다며. 실증 난 거야? 그럴 리가. 나도 치고 싶은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신경 쓸 것도 많고 회사 일도 부쩍 많아져서 취미생활하기가 어렵네. 그래도 차차 나아지고 있으니까 시간 될 때 다시 시작해야지. 그래, 바쁜 것도 좋지만 그렇게 취미생활도 못할 정도로 바쁘게 지내면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어. 적당히 숨 쉬어가면서 일해. 알았지? 김서방은 잘 지내지? 잘 지내지. 엄마, 나 이제 일해야 돼서. 그래. 들어가라. 그날 저녁, 집.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세탁기네? 아, 엄마 집에 있는 세탁기가 계속 말썽이래. 바꾼 지도 좀 됐고 해서 이참에 명절 보너스 받은 걸로 해드리려고. 맞다. 어머니도 세탁기 바꾼 지 좀 되지 않았어? 이참에 같이 바꿔드릴까? 직원가로 하면 명절 보너스 받은 걸로 2대는 거뜬히 살 것 같은데. 엄마 집 세탁기도 좀 낡긴 했지. 근데 명절 보너스가 얼만데 2대나 살 수 있대? 300만 원. 저번보다 좀 오르긴 했어. 아무래도 요즘 회사가 직원들을 거의 갈아놓는 수준이라 사기가 많이 떨어졌거든. 사기 올리는 측면에서 좀 더 넣어준 것 같다. 뭐? 에이, 넌 터우네. 어? 왜 그래 또? 내 10배잖아. 난 고작 30주인데 아무리 중소기업이라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짜증나. 그래도 당신은 우리보다 승진도 빠르고 그러잖아. 난 아직도 대리를 못 벗어났는데 요번 벌써 과장이잖아. 다 장단점이 있는 거지. 됐어. 회사는 결국 돈이야. 돈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이럴 줄 알았음 취업 준비 몇 년 더 하더라도 대기업을 갔어야 됐어. 그럼 이런 무시도 안 당하는 건데. 무슨 무시?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어쨌든 엄마도 세탁기 바꿔주면 좋을 것 같긴 해. 가전들이 다 낡긴 해서. 알았어. 내가 어머니께도 말씀드릴게.
안 그래도 우리 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세탁기가 있는데 이게 반응이 진짜 좋아. 분명 어머니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야. 이틀 후, 전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무슨 일인데 그러냐? 아,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성능 좋은 세탁기가 출시됐거든요. 어머니 댁에 있는 세탁기도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서 이번에 바꿔드리려고요. 괜찮으신가 해서요. 세탁기? 좀 낡긴 했지.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세탁기를 바꿔준다고 난리야? 실은 이번에 명절 보너스가 꽤 나와서 친정엄마랑 어머니 같이 세탁기 바꿔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친정엄마도 요새 세탁기가 자꾸 고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집에 있는 세탁기는 어떠세요? 고장은 안 나나요? 그럼 지금 네 엄마랑 나랑 똑같은 세탁기를 선물하겠다 이 말이야? 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인연이 정말... 야, 친정이랑 우리랑 같아? 도대체 시댁을 어떻게 보길래 친정이 해주는 거랑 시댁이 똑같이 해주겠단 거야? 인연이 정말 생각이 하나도 없네. 어머니, 왜 갑자기 욕을 하고 그러세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뭘 그리 잘못했냐고? 아직도 모르네. 당연히 시댁한테 더 잘해줘야지. 눈치 보아하니까 친정 먼저 바꿔주는 김에 시댁도 챙겨주겠다 그런 거잖아. 대기업 다니니까 친정을 먼저 챙기겠다 이 신보야? 어머니 대체 왜 그러세요? 전 그냥 두 분 세탁기 바꿔야 할 시기니까 좋은 걸로 바꿔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기는. 이런 식으로 시댁 무시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했고, 난 세탁기에 냉장고까지 바꿔야 되겠으니까 둘이 세트로 해서 보내라. 네, 냉장고요? 냉장고는 작년에 새로 사셨잖아요. 그걸 왜 지금 바꿔요? 난 바꿔야겠어. 시어머니가 바꿔야겠다고 하면 바꿔주는 거지 뭘 그리 말이 많아. 무조건 세탁기랑 냉장고 같이 보내라. 여보세요? 어머니! 이렇게 끊어버리시면 어쩌잔 거야. 그리고 무슨 냉장고까지 바꾼다고. 설마 엄마한테 해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싶은 거야? 왜 드리래. 자격지심도 정도 것이지. 내가 굳이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이럴 필요가 있어. 이젠 좀 지치네. 그날 저녁, 집. 그러니까 어머니가 냉장고까지 같이 바꿔달라 그랬다고? 엄마랑 똑같이 세탁기 해드린다고 하니까 그게 싫으셨나 봐. 욕까지 하면서 냉장고까지 사오라고 우기시더라고.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데. 엄마가 기분 나쁠 만하네. 어? 이번에도 내가 잘못한 거야? 솔직히 시댁이 더 잘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정서상 그렇잖아. 근데 당신은 나보다 잘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엄마를 하찮게 대한 거고 나는 엄마가 왜 그런지 이해가 너무 잘 되는데 이게 이해가 잘 된다고? 진심이야? 그럼 내가 이 와중에 거짓말하게 생겼어. 엄마 기분 풀어드리려면 냉장고까지 같이 보내드려. 어차피 보너스도 그렇게 많이 주는데 냉장고 하나 더 사서 보내드린다고 문제될 건 없잖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알았어. 듣고 보니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네. 그지?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원래 시댁한테 더 잘해야 맞는 거야. 고작 대기업 좀 다닌다고 유세 떨 게 아니라니까. 그래, 내가 그동안 너무 실수했네. 그동안 당신은 그나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꾹꾹 참은 게 큰 실수였네. 어디 한번 대기업 와이프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보여줄게. 그렇게 자격지심에 찌들어 살 거면 아예 자격지심 제대로 느끼게 해주지. 이틀 후, 시댁. 뭘 그리 바리바리 싸들고 왔니? 차례상 차려야 하잖아요. 약과랑 전이랑 이것저것 사왔어요. 집에서 전 부치면 누린내나고 안 좋잖아요. 그래도 부쳐서 먹는 재미가 있는 거지. 어떻게든 일 안 하려군. 그나저나 냉장고랑 세탁기는 언제 오는 거냐? 설날 연휴 끝나고 갈 거예요. 지금은 배송기사들도 쉬고 있어서요. 최신형으로 산 거 맞지?
네, 좋은 걸로 샀으니까 걱정 마세요. 어이, 배고파. 운전을 아침부터 했더니 배고프네. 엄마, 일단 밥부터 먹을까요? 아, 그래, 밥부터 먹자. 우리 승우 피곤하겠다. 너 얼른 밥부터 좀 차려라.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넌 어째 음식 솜씨가 안 느는 것 같다. 그런가요? 제가 요리에 영 재능이 없나 봐요. 재능 없다 그런 소리 말고 제대로 배울 생각을 해야지. 아유, 여자한테 살림은 필수인데 그걸 못하니 대기업을 다니면 뭐하니? 이제 와서 뭐 어쩌겠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요리 못할 줄은 몰랐어요.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는 거지 뭐. 아 참, 여보. 이번에 외제차 새로 나온 거 봤어? 여보가 되게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던데. 그것도 알아? 차엔 영 관심도 없으면서. 여보가 좋아하니까 알았지. 가격도 꽤 괜찮게 나왔던데. 내가 이참에 사줄까? 나 곧 있으면 성과급도 들어오거든. 정말? 그 차를 사준다고? 당신 차에 돈 쓰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그래도 여보가 좋으면 사줄 수 있지.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당신이랑 어머니한테 소홀했더라고. 왜 그동안 서운하다고 하셨는지 알겠더라. 그래서 미안하다는 의미에서 사주는 거야. 어머니, 괜찮죠? 나야 괜찮고 말 것도 없지. 우리 아들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거면 사는 게 맞지. 근데 그 차가 그렇게 좋은 거야? 그럼요. 그것만 타고 다녀도 사람이 완전 달라 보인다니까요. 그럼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에 따라 사람 인상이 달라 보이기도 하지. 당신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그럼 당신 지금 타고 다니는 차를 좀 팔 수 있어? 성과급 받은 거에다 차 판 돈 합치면 옵션 추가하고 뭐 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하지. 내가 당장 팔아버릴게. 이야, 내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드림카를 타고 다닌다니. 오랜만에 생각 잘했다. 그래, 여자는 결혼하면 원래 남편이랑 시댁에 더 잘해야 되는 거야. 이제 좀 알겠니? 네, 이제 좀 알겠네요. 엄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일주일 후, 전화. 여보. 방금 차 팔고 돈 받았어. 그래도 차 관리가 잘 돼 있다고 1,500은 받았네. 바로 보내주면 돼? 바로 보내줘. 나 마침 매장 와 있어. 보내주면 그걸로 바로 살게. 벌써? 같이 가자니까 당신이 차에 대해 뭘 안다고. 알잖아. 나 요새 바빠서 시간 없는 거. 마침 출장지가 매장 근처에 있어서 들러봤어. 풀옵션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왕 탈 거면 최고급으로 타야지. 당신 뭘 좀 아는구나. 이제 좀 마음에 들려고 하네. 그래, 그럼 간 김에 사. 고마워. 뭘 당연한 걸. 아까 얘기해보니까 한 이틀 뒤에 집 앞으로 보내준대. 우와, 그럼 이틀 뒤에 나는 고급 외제차 차주가 되는 거네. 신난다. 그럼. 나 계약하러 가볼게. 다녀와. 그날 저녁, 집. 계약은 잘했어? 잘했지. 아, 근데 차 올 땐 내가 집에 없겠는데? 왜? 갑자기 출장이 잡혔어. 내일부터 지방에 가야 할 것 같아. 며칠이나? 한 일주일은 넘게 걸릴 것 같은데. 지방지사에 좀 문제가 있어서. 차 뽑은 기념으로 당신이랑 파티하고 싶었는데 아쉽네. 어머니랑 파티하는 건 어때? 내가 근처 식당 예약도 해놓을 테니까 그 차 타고 어머니 드라이브도 시켜드리고 밥도 맛있게 먹고 와. 아쉽지만 그렇게 해야겠네. 어머니도 좋아하시겠다. 그럼 당연히 좋아하시지. 어머니께 말 잘 부탁해. 이 일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 그 정도야 당연히 이해하시지. 그리고 엄만 내가 잘 얘기하면 바로 납득하셔. 어쨌든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보이니까 나도 앞으로 더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 앞으로는 엄마랑 당신 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당신 편도 좀 들고 할게. 솔직히 엄마가 나한테 계속 당신이 나 무시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잡혀 살면 안 된다고 하도 그러셔서 듣다 보니 진짜 그런가 싶어서 당신한테 일부러 더 공격적으로 나간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게. 뭘?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신경을 덜 쓴 탓이지. 너무 마음에 두지 마. 앞으로 잘 될 테니까. 맞아. 서로 이렇게 노력하면 잘 되겠지? 이틀 후, 집 앞. 그러니까 새 차가 집 앞에 있다고? 네. 아까 윤지한테 연락 왔는데 집 앞 주차장으로 보내놨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외제차 처음 타시죠? 그렇지. 우리 잘난 아들 덕분에 외제차도 타보고 엄마 호강했다. 뭘요. 윤지가 괜찮은 식당도 예약해뒀다고 하니까 차 타고 드라이브도 해요. 오, 뼈 찬 거 같은데? 검은 천으로 포장돼 있는 거 보니? 어디 한번 걷어봐라.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네. 네. 자, 하나, 둘, 셋! 어? 이게 뭐야? 어? 그게 아니야? 외제차긴 한 거 같은데. 아이, 근데 무슨 새 차가 이렇게 낡았어? 못해도 10년은 넘게 쓴 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뭐지? 잘못 왔나? 잠깐만요. 윤지랑 통화 좀 해볼게요. 여보세요? 차는 잘 받았어? 근데 좀 이상한데? 중고차가 왔어. 그것도 출시된 지 20년은 넘은 낡은 차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매장이랑 연락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실수도 뭐 이런 실수를 해? 그거 맞는데? 당신 외제차 타고 싶어 했잖아. 그 차 맞아. 오긴 그래도 잘 굴러간대. 옵션도 풀옵션이고. 뭔 소리라는 거야. 이번에 새로 나온 차 산다고 그랬잖아. 이딴 고물차면 나도 살 수 있어. 그래? 그럼 지금까지 왜 안 샀어? 난 그 정도 살 능력도 없어서 여태까지 외제차 거리면서도 못 사고 있는 줄 알았네. 그리고 내가 한 말은 중고차 매장에 새로 나온 차를 얘기하는 건데?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다. 어이가 없네. 지금 나랑 장난해? 차량 갖고 놀리는 거냐고. 뭘 갖고 놀려? 다 자기 형편에 맞게 차 타고 다니는 거지. 솔직히 대기업 하청회사 다니면서 1억이 넘는 외제차를 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대기업 직원도 그렇게 못해. 네 수준엔 저게 딱이야. 그러니까 잘 타고 다녀. 그리고 차 안에 서류 하나 있을 거야. 한번 지금 확인해봐. 무슨 서류? 뭐야 이게? 이거 이혼 서류잖아. 우리 이혼하자. 도저히 너처럼 자격지심 가득한 남자랑은 정 털려서 못 만나겠다. 아니 와이프가 지보다 잘난 꼴을 못 보겠음. 지가 더 노력을 해서 더 잘난 사람이 되든가. 그것도 못하겠음 그냥 수긍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네 엄마도 마찬가지야. 지 아들보다 며느리가 잘난 거 어떻게든 감춰보려고 어떻게든 트집 잡아서 2년 전에 나는 거 진짜 꼴불견이라고 전해줘. 집도 내놨어. 집 비밀번호도 중개업자에게 알려줬으니까 너도 짐 싸고 나가 있는 게 좋을 거야. 아니 왜 네 멋대로 해? 이러려고 외제차 사준다고 그렇게 바람을 넣은 거야? 잠깐, 그럼 내 차 판도는? 이 차 고작해야 1,000만 원 안짝이 나왔을 것 같은데. 내 마지막 선물이야. 당신이 나한테 준 돈은 내 위자료로 치려고. 솔직히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재산 분할하면 우리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내가 연봉이 훨씬 높고 집안일 분배율도 내가 더 높아서 대부분 재산은 내가 가져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굳이 몇 천 더 받자고 애쓰기 싫어서. 난 시간이 더 중요한 사람이거든. 집도 내가 모은 돈으로 산 4명이 집이니까 당연히 팔 수 있는 권리도 나한테 있잖아. 당신한테 보낸 차가 그래도 짐 넣는 공간이 은근히 있더라고. 지금 당장 짐 싸서 차에 싣고 가도 되겠다. 그리고 식당 위치를 안 보냈네. 중국집 예약해놨거든. 원래 이삿날에 짜장면 먹잖아. 내가 특별히 탕수육도 포함되어 있는 세트로 예약 주문 걸어놨으니까 꼭 가서 먹어. 니네 엄마도 싼 음식 좋아하잖아. 먹는데 돈 쓰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5,000원짜리 짜장면집 간신히 찾아서 예약한 거야. 그러니까 꼭 먹어. 그럼 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끊으면 어떡해. 야, 너 진짜 제정신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야말로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연애할 때문에도 자격지심 하나도 없이 호탕하고 멋지게 살길래 이런저런 조건 따지지 않고 결혼 결심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추해지면 안 되는 거잖아. 네 엄마가 옆에서 뭐라 그러던 넌 중심을 지켰어야지. 그냥 네 수준에 맞는 여자 찾아. 그런 여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끊는다. 안녕. 여보세요? 야! 대체 뭘 하길래 그렇게 얼굴이 뻘개졌어? 이혼 어쩌고 하는 것 같은데? 아유, 이혼하자고 하네요. 더 이상 나 같은 인간이랑 살기 싫다면서 어이가 없으려니까 정말. 마? 지가 감히 이혼을 통보해? 잘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럼 이 차도 너 골려 먹으려고 사온 거야? 그런가 봐요. 어쩐지 차에 돈 쓰는 걸 그렇게 싫어하던 애가 갑자기 비싼 외제차를 사준다 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럴 줄 알았음 그냥 전에 타고 다니던 차 타고 다니지. 이런 똥차를 어떻게 타라고 쪽팔리게. 이거 굴러다니긴 한데니. 비싼 외제차 태워준다 해서 한껏 꾸미고 왔더니만 이게 뭐니? 그리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지금 어디 있대? 아, 잠깐만. 전화 왔네. 모르는 번호인데? 여보세요? 예? 가전이 왔다고요? 잠깐만. 제가 얼른 갈게요. 가전이 왔다니 그게 뭔 소리예요? 아니, 냉장고랑 세탁기가 왔다는데? 아이, 그럼 가전은 보낸 거야? 대체 무슨 생각인지 종잡을 수가 없네. 일단 가봐요. 이 차를 타고 가자고? 그럼 어떡해요. 하루 40분 거리를 택시를 타고 갈 순 없잖아요. 아유, 가다가 사고 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1시간 후, 시댁.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한참 기다렸잖아요. 아, 밖에 있어서 그만. 아니,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 한참 낡아 보이는데? 중고 가전을 구매하셨으니까요. 그래도 보기와 다르게 성능은 괜찮아요. 어디다 놓으면 돼요. 근데 냉장고 바꾼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중고를 사신 거예요? 세탁기도 연배가 비슷해 보이는데. 아이, 이거 진짜 끝까지 이러네. 아주 지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했네. 아저씨, 그거 당장 도로 가져가요. 당장! 아니, 이미 값을 지불하셨는데 환불 처리는 따로 하셔야 돼요. 그럼 일단 여기 두고 갈 테니까 환불할 거면 절차 받고 다시 하세요. 아니, 이 큰 걸 집에 두고 가면 어떡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라고? 그래도 이렇게 당일에 갑자기 도로 가져가라 하면 안 되죠. 대기업 제품이면 몰라도 이렇게 중소기업 제품은 그렇게 당일에 환불하고 그런 게 안 된다고요. 일단 두고 갈게요. 절차는 알아서 밟으세요. 그럼 갑니다. 세상에 어이가 없어서. 이 좁은 집이 더 좁아지게 생겼네. 안 되겠다. 내 인연을 그냥. 여보세요?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정신이야? 감히 시어머니랑 남편을 농락해? 네가 그렇게 잘났어? 어? 네, 잘났어요. 뭐라고? 솔직히 당신 아들보다 훨씬 잘나긴 했잖아요. 그걸 인정 못해서 이 꼴을 만든 거고요. 잘났다고 욕 들어먹느니 차라리 잘난 짓이라도 실컷 하고 욕 들어먹는 게 낫겠더라고요. 냉장고랑 세탁기도 잘 쓰세요. 그래도 중소기업에서 만든 것 치곤 괜찮게 나왔어요. 솔직히 아들이 중소기업 다니는데 저희 회사 제품을 신제품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죠. 사람이 수준에 맞게 살아야죠. 안 그래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네. 당신도 못 뚫린 입이라고 조심히 말한 적은 없잖아요. 다 당신한테 배운 건데. 암튼 제 마지막 선물이니 잘 쓰세요. 참, 그 제품은 중고 중에서도 좀 오래된 제품이라 따로 AS 안 해준대요. 그러니 고장 안 나게 조심히 쓰세요. 그럼 안녕. 뭘 안녕이야. 당장 이 고물들 가져가지 못해. 너 때문에 집안이 쑥대밭이 됐어. 거지 같은 차 사온 것도 모자라서 이딴 쓰레기를 집안에 들이면 어쩌자는 거야. 생각한 게 워낙 쓰레기 같아서 물건도 쓰레기 같은 걸 좋아하는 줄 알았죠. 그리고 내가 돈 많이 쓰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수준에 맞게 쓴 거예요. 이제 더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끊습니다. 이게? 당장 안 튀어와. 아유, 바로 끊어버렸네. 싸가지 없이.
넌 대체 와이프 관리를 어떻게 한 거니? 어떻게 했길래 얘가 이렇게까지 기어올라? 나도 이렇게까지 할 줄 미리 알았으면 못 그러게 막아줘. 생글생글 웃으면서 비 다 맞춰주길래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보다 했는데 순전히 속일 목적으로 이런 거였네. 어이가 없어갖고 나 참. 일단 이 고물들 좀 처리하는 방법 좀 알아볼게요. 차도 같이 폐차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왜 이 짓거리라고 있어야 되나 모르겠네. 짜증나. 그러게. 너무 잘난 와이프 만나면 고단해진다고 했지? 엄마 말 진작 들었으면 됐잖아. 나도 이럴 줄 알았겠냐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뭐. 6개월 후. 그 뒤로 저는 무사히 남편과 이혼을 마쳤어요. 제살 분할금도 제가 훨씬 많이 받게 됐어요. 그 돈과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회사 근처에 조그만 아파트를 얻어서 살고 있어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니 전보다 효율도 더 높아지고 성과도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이혼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남편과 일은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게 됐는데요. 남편이 계속 실수를 하는 바람에 결국 팀장의 눈밖에 돌게 되었고 남편 회사와 계약을 종료하게 됐어요. 남편 회사는 저희 회사랑 계약관계 유지한 걸로 먹고 살았던 터라 계약 종료 후 주 원인 제공자인 남편을 해고했다고 해요. 해고 직전에 남편이 저에게 따로 전화가 와서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 상사에게 말을 잘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는데 그러게 일을 똑바로 하지 그랬냐고 쏘아붙이곤 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 지독한 자격지심을 버리지 못했다면 적어도 행복하게 살고 있진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드네요. 저는 얼마 전에 과장 자리로 승진을 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절 많이 믿어주는 분위기라 더욱 자신감 있게 일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미혼일 때는 결혼을 하면 더욱 안정감 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마치고 다시 미혼인 상태로 돌아와 보니 결혼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과 만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구나란 깨달음이 들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제가 나이가 아직 젊으니 좋은 배우자를 찾아보라고 말씀하시지만 당장은 제 스스로를 가꾸며 성품이 좋은 사람을 발견하는 눈을 기르는 데 집중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